그 강의계에서 좀 보시겠습니다. 제가 원래 이렇게 긴장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좀 긴장이 됩니다. 자료가 두 개인데요. 그 첫 번째가 강의계획서고 하나가 OT 자료입니다. 그 강의계획서를 펴시고 OT 자료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실강과 실영상 강의 차이가 들어있는데요. 차이는 없어요. 강사가 앞에 있냐 없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을 좀 했던 게 그 실영상이 처음이라 그 화면이 좀 이상할까봐 걱정했는데 어제 체크를 해보니까 화면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그 판서를 좀 제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빨리 막 지나가 버리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는 제가 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기본적인 강의 일정 및 강의 목표에 되어 있는데요. 강의 계획서 잠깐 보도록 하죠. 일단은 이제 1기 강의가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다양한 분들이 여기 와 있어요.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작년에 시험 보셔가지고 노동법은 굉장히 고득점 하신 분들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미 합격권인데 이제 다른 과목에서 약간 미스 나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8월 달에 1차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냥 따라오셨던 분들도 있고요. 연기를 들은 분도 있고요. 심지어 1기가 아예 노동법을 처음 입문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강사 입장에서 사실은 1기 밸런스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긴 있거든요. 어쩔 수 없이 그 1기까지는 2기부터는 좀 패스하는 게 많이 있는데 1기까지는 그래도 빠지는 거 없이 꼼꼼하게 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강의다 보니까 혹시 1기를 통해서 노동법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그 조문 특강을 무료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. 이제 그거를 보시면 기본 체계를 한번 잡고 올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은 딱히 뭐 과제 같은 거 없으니까 오늘 이제 그거를 한번 좀 돌리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강의 개설을 보시면 일단은 뭐 일정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27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28일하고 29일이 원래는 강의가 없죠. 목금이 이제 펑크가 나 있어서 강의가 없는데 강의객서 상으로도 28일 날은 보강을 잡아놨고요. 그 다음에 어쩌면 29일도 보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최대한 없게는 제 노력은 할 건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잡혀 있어요. 그래서 하루는 무조건 보강이 있고요. 작년 같은 경우는 이틀 보강을 했어요. 근데 올해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해봐야죠 합니다. 그래서 어쩌면 이틀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강의 목표를 보시게 되면 1번 노동법의 기본 이론 심화학습 및 단권화 작업되어 있는데요. 어쨌든 예비순환 과정은 이제 워밍업 하는 거고요. 이제 복싱으로 치면 예비순환 때는 줄넘기 한 거예요.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원투 좀 쳐보고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학습 들어갈 거고요. 구체적으로 단권화 작업이 들어가죠. 연기 때 이제 주말반 들으셨던 분들은 애초부터 수험서로 입문하셨으니까 좀 얘기가 다른데, 이제 평일반 들으셨던 분들은 기본서로 한번 체계를 쭉 잡았었죠. 그래서 기본서는 이제 내려놓으시고, 이제 앞으로 기본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냐면, 복습하시다가 아무래도 수험서가 이제 좀 뺄 거 빼고 막 이렇게 탁탁탁만 들어오다 보니까는 흐름상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교수님들 학설 이런 것들을 매우 추격해가지고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서 연기 때 보셨던 거 이렇게 한번 참조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형태로 이제 발췌독하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험서를 쥐고 가시고요. 기본서는 이제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. 요것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니까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가시게 되면 쟁점별 목차 키워드 정리되어 있는데요. 이제는 그냥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한 논점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 키워드 정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. 그 얘기는 좀 이따가 OT대로 가지고 좀 더 다시 얘기 들어가죠. 자, 세 번째로 판례 암기 및 답안 현출입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외워야 돼요. 외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판례를 외운다는 게 속된 말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례 흐름을 이해하고 그 내용에 맞게 답하는 기술을 하면 점수는 크게 문제 안 돼요.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왜 외우려고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첫 번째로는 그냥 내용을 이해하고 쓰는다 그러면은 판례를 잘못 이해하고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좀 주의할 필요가 좀 있고요. 두 번째로 외울 필요 없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해. 그게 문제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과목이긴 합니다만은 인사관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잖아요.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이렇게 체계맞게 쓰는 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.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공부를 안 해요. 왜냐면 이제 봐도 그냥 그거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면들이 있어요. 판례도 마찬가지로
어쨌든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죠. 근데 암기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암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. 외워야 쓰지.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것들을 외울지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강의할 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 번째로 본격적인 실전 문제 정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기부터 이제 모의시험이 들어가죠.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25점 정복하는 게 1기 강의의 목표예요.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에서 50점 한 문제, 25점 한 문제 2교시까지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1순환을 통해서 25점 문제 정복하는 게 목표입니다. 이게 돼야지 50점을 쓰죠. 사실 50점 그 사례 문제라는 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25점을 잘 쓸 수 있으면 50점도 기술적으로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, 그러니까 25점 정복 이 목표입니다. 그래서 주말반은 매주 50점 시험 봐요. 복습형으로. 근데 이제 평일반은 그렇게 해버리면 이틀에 한 번씩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럼 죽어요 우리가.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3일에 한 번씩 봅니다. 그래서 75점으로 25점 3문제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시험 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부적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죠. 그 다음에 강의 진행 관련해가지고 1번 노동법 심화 이론 강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번 판례 암기를 위한 판례 구조화 및 두문자 활용. 개인적으로 되게 좀 중시 여기는 게 우리가 이제 판례 구조를 좀 이해하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좀 중시 여깁니다. 그래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도식화 시켜드리고 그림 그려드리고 하죠. 이제 그거를 일단 잘 보셔야 되고요.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례를 막 토션 안 틀리고 똑같이 쓸 필요는 없는데 구조만 잘 이해하면 말 만들어 쓰면 돼요. 대신에 어떤 거 좀 외워줘야 되냐면 특별히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. 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.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? 많이 나오죠.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외워줘야 사례를 풀 때 그 요건들에 맞춰서 케이스를 풀 거니까 그걸 외울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 꼼꼼하게. 이제 그런 것들은 두 문자를 좀 활용해가지고 좀 가능하면 잘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. 작년 강의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제 각종 드립의 행영이 막 벌어지죠. 그거 저도 하기 싫어요. 부끄럽거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좀 암기에 도움이 되실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강의 계획서에서 작년 강의를 통해 수험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써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로 복습형 기초 사례 연습까지 나가는데요. 요거는 이제 그 2기 때 제 사례집 가지고 강의가 진행되는데요. 그거에서 좀 이게 좀 그 부분 빼가지고 쪽지 시험 비슷하게 사례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.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례 연습하는 차원으로 나가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3번, 4번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에 판례 암기장은 그 12월 달에 있었던 판례 특강 때 썼던 교재인데요. 그 1기 수강생들한테 그냥 나가는 겁니다. 이거는 강의 시간에 쓰는 게 아니고 안 갖고 오셔도 돼요. 강의 시간에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복습하실 때 요즘에 좀 트렌드가 개인별로 판례 뭐 수첩 그래가지고 막 써서 외우는 게 좀 트렌드지 않습니까? 이제 고자가 오래 걸리니까 그걸 대신 해드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건 그냥 집에 놓든지 독서실에 놓든지 공부하러 두시고서 이렇게 그냥 암기용으로 그냥 그 보시면 되는 거지 강의 시간에 안 쓰니까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. 마지막 페이지 가시면 진도표가 나와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8일날 보강 공식적으로 잡아놨어요. 이때까지는 꼭 하는 거고 29일까지 가능하면 안 가도록 진도를 좀 맞춰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강의 일정을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주는 제가 보니까는 오후 강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첫날은 뭐 맞춰 끝날 거긴 합니다만은 내일부터는 조금씩 뒤에가 딜레이될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만 감안해 주면 좋겠어요. 원래는 12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1시 정도를 생각하시고 좀 그 이후의 계획을 스터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식사 약속 같은 거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OT 자료 다시 가시죠. OT 자료 1페이지 보시면 3번에 2016년도 수험 계획입니다. 우리가 이제 시험은 오래 공부하면 안 좋죠. 빨리 끝내야 돼요. 최대한. 우리는 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꼴찌로라도 붙으면 중요하죠. 그러니까 올해 꼭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 좀 하셔가지고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이 이제 24회 합격자들이 집체 교육 들어간 날이에요. 그래서 걔네가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집체를 봤습니다. 지금 난리 났어. 막 좋다고 막.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 요맘때는 다 같이 집체를 들어가자고요.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50명이 넘어. 이제 그게 문제인데 제가 매년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큰일 났어요. 이 중에 한 50명은 못 가게 돼서 안타깝습니다. 뭐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양갈래반 보시게 되면 유예생의 경우 1기는 평일반을 주로 많이 들으시고요. 주말반이 좀 적어요. 사람 수가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주말이 비니까
제 생각에 토요일은 일주 학습 내용 복습을 좀 간략하게 하시고, 그러니까 진도가 평소에 안 밀리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. 간략하게 복습을 하시고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달리면 좀 힘드니까 토요일은 좀 쉬시고, 일요일 날은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 타 과목들 놓지 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노무사 시험 붙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기를 알려드리면 이전부터 우리가 2차에서 노동법을 보고 그래서 네 문제를 보죠. 50, 25, 50, 25. 인사를 또 세 문제를 보고요. 이게 첫째 날 시험이죠. 이렇게 이틀 보니까.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오전에 이제 끝나는데 행정을 또 세 문제 보고요. 선택 과목을 또 세 문제 봅니다.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이 중에 나의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. 왜냐? 노동법이 잘 나올 거니까. 죄송합니다. 아무튼 그 중요치 않아요.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전략 과목을 잡아가지고 특정 과목을 확 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빵꾸 나는 게 없어야 돼요. 빵꾸 나는 게.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펑크 나면 무조건 떨어진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 재작년에 그 쇼 파동 일어났을 때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인사관리가 아주 막 박살난 분들이 많이 있었죠. 그럼 떨어져. 붙을 수가 없어요. 물론 될 수도 있죠. 딴 게 막 대박 터지면. 근데 확률상 한 과목이라도 펑크 나면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망치는 과목이 없이 가야 돼요. 그러면 망치는 과목이 없이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총 7, 13문제죠. 13문제 중에 한 문제도 놓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기본만 써주면 점수는 한 50 후반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거 한 50 후반, 50 후반, 50 후반 맞아주면 우리가 커트라인이 보통 58점대 후반에 잡히니까 요거 이제 한 60, 한 2점 이렇게 해주면 딱 시험 붙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수험 앞으로 쭉 공부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빵꾸 나는 게 있으면 안 돼, 빵꾸 나는 게. 그래가지고 뭐 한 과목 자신이 있는데 얘 자신이 없으면 얘는 좀 기본만 하고 얘를 더 잘해서 이거보다는 오히려 못하는 과목에 더 힘을 쓰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그 평일반 특성상 노동법 쫙 갔다가 그다음에 뭐 행정 뭐 쫙 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다른 과목들을 놔버리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전 과목 감 잃지 않게 주말을 통해서 막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제 감은 잃지 않도록 다른 과목들을 좀 이렇게 진도를 좀 짜가지고 그렇게 돌리셔야 돼요. 그래가지고 노동법 하는 동안에는 다른 과목 세 과목 돌리고 다른 과목 들어가면 노동법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최소한 이제 1시간 동안 모든 과목들이 한 2회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2기 같은 경우는 평일반, 주말반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. 본인 편하신 대로. 실제 수강생 수도 2기 넘어가면 평일, 주말이 비슷비슷해지고 주말이 조금 더 많긴 많습니다. 그래서 2기는 선택하시면 되고요. 3기는 주말로 오세요. 웬만하면. 시험 직전인데 전 과목 동시에 돌려야죠. 그러니까 주말로 오시고. 근데 평일반을 깔긴 깔아요.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안 깔고 싶은데 자기는 죽어도 자기 공부 스타일상 평일반을 하겠다는 분들이 꼭 있거든. 어쩔 수 없이 깔긴 깔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 안 깔고 싶은데 깔긴 깝니다. 근데 웬만하면 주말로 오세요. 그래 전 과목 동시에 빠바박 돌려야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니까 그게 낫긴 낫습니다. 동창들 같은 경우는 1기 시즌에 공통적으로 민법 잡으셔야 돼요. 민법. 다른 과목들은 한 3월부터 늦지 않는데 민법은 큰일 나요. 그래서 그 1기 시즌에 민법 안 되신 분들은 꼭 이거 해야 됩니다.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차 기본 강의를 실강으로 또 끊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노동법이 1순환 이후에 그 2월 달에 이제 1차 강의가 들어가는데요. 그때 이제 한 번 더 복습한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1차 강의는 학설을 다 날려버리고 그냥 조문하고 판례 이거 가지고 주로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강의 방향이 좀 다르긴 달라요. 뭐가 다르냐면 이제 강조하는 지점들이 많이 다릅니다. 그래가지고 2차에서 아예 안 보는 게 1차에서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복습 차원으로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강 듣는 분들이 우리 1기 평일반 들어가는 시즌에 지금 같은 날 계속 지금 저녁 강의로 민법이 잡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2타임을 강의 들으시니까 빡세요. 근데 이제 민법을 그 강의만 들으시고 민법 공부는 주말에 하시죠. 그래서 이제 그 평일날 나머지 시간은 노동법에 올인을 좀 하시고 민법은 주말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주단위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동영상 들은 분들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노동법 집중하시고요. 주말에 몰아가지고 딴 걸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기 때는 동차분들은 주말로 가세요. 무조건. 왜냐면은 평일날 2기를 깔아버리면 그거 막 따라간다고 1차 공부를 안 해요.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1차가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. 생각보다. 이게 근데 왜 주변에 안 보이냐면 말을 안 하니까 부끄럽거든. 그래서 그런 거지 생각보다 엄청나게 떨어져요. 그러니까 이거 2기 때는 강의는 주말로 몰아버리고
이제 평일에 1차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1차 준비가 잘 된 분들이 있죠. 그런 분들은 이제 평일에 오셔도 문제는 안 되는데, 그건 웬만하면 동차분들은 주말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3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주말 많이 좋고요. 뭐 평일반 혹시 하실 분들은 주말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과목들은 동시에 계속 좀 놓지 않고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번 노동법 공부 방법론 및 답안 작성법, 요거는 내일 오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수험서 활용 방법인데요. 일단 5판 들어오면서 바뀐 게 뭐냐면, 원래 4판까지는 각 쟁점별로 앞에 목차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걸 빼버렸어요. 왜 그러냐면 책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그걸 좀 조금이라도 얇게 하려고 이제 그거를 뺐단 말이에요. 대신에 이제 목차 파일을 따로 PDF로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여기 학원 자료실에 있죠. 그거는 출력하셔가지고 공부할 때 옆에 놓고 공부하시면 아무래도 좀 구조가 잘 들어오겠죠.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제 책 이름이 좀 책이랑 맞지 않아요. 이게 무슨 핵심 정리야. 다 있는 거지. 그래서 모든 정리죠.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, 이게 초판 나왔을 때 원래 저희 기획이 일종의 서브로 처음에 기획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진짜 압축해가지고 나올 것만 쫙 해가지고 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, 수강생들이 불안하다 하니까 막 알았다 늘리고 한 게 2판 됐고요. 3판 되면서 이제 판례 원문을 봤으면 좋겠다. 그래가지고 판례 원문을 막 듣기 시작했죠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책 이름을 좀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. 이 핵심 쟁점 정리가 아니야. 모든 쟁점 정리죠. 그래가지고 목차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양가로 이번에 4판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. 작년 수강생들. 근데 실강이나 동강 강의라도 듣는 분들은 웬만하면 5판 새로 사시고요. 너무 크게 부담 안 되면. 왜냐면 강의 듣는데 불편할 거예요. 많이.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1기를 안 들어오시고 그냥 이제 샘플 보는 분들 위해 말씀을 드리면, 1기를 안 들어오시고 2기 때부터 들어올 거고 1기 때는 그냥 뭐 독학하겠다 이런 분들은 추록을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추록이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최대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 개별법은 이미 올라가 있고요. 집단법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올라갈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양가로 3번에 이 책을 보는 방법은 일단 복습용이죠. 기본적으로 예습도 하시면 좋은데 그 복습도 빠박할 거예요. 시험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복습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데, 일단 진도 범위를 정독으로 1회독이나 2회독은 좀 하시고요. 이제 특히 이제 문제 소지가 있는 논점들이 있죠. 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, 그런 것들은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. 공부하실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일단 봐야 되겠죠. 왜 문제 되겠어요? 뻔하지 뭐. 법률의 규정이 없거나, 혹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 해석상 뭐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거겠죠. 정확히 해석이 안 되거나, 해석 방법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만은, 문제점이 왜 있는지,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 게 있는지. 근데 견해가 학설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별로 중요치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학설 이름 외운다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, 그건 외워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많은 겁니다. 왜냐하면 학설 쓰실 때 기술적인 건데,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설 안 써도 돼요. 그냥 1설, 2설 이렇게 4만 쓰면 됩니다. 그리고 혹은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견해 이렇게 쓰면 돼요. 그러니까는 학설명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. 어쨌든 그 학설이 얘기하고자 하는 논고와 결론을 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견해에 의하면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. 그걸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모든 공부는, 법학은 특히 논고와 결론 두 가지를 다 갖고 가셔야 돼요. 판례도 마찬가지죠. 논고랑 결론 두 가지를 다 갖고 가셔야 됩니다. 검토의견도 마찬가지예요. 내일 또 말씀드릴 건데, 내일 답안 쓰는 법 얘기하면서 내일 말씀드릴 건데, 검토의견 써야 돼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게 타당하다고 본다. 이러면 안 되고, 이러이러해서 논거가 필요하겠죠. 모든 건 논거, 결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 게 다 그래요. 이유가 다 있다고, 뭐든지 다.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건 별로 없어요. 모든 게 이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논거가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, 부담된다. 예를 들어서, 우리가 이제 터널 들어가 보시면, 차 타고 가시다가, 터널 안에 색깔이 다 주황색이잖아요. 왜 주황색일까요? 이유가 있어요. 괜히 했다. 부담되네. 이유가 있어요. 지금 순간적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 했는데, 늦었어 이미. 가야 돼요. 너무 많이 왔어.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왜 주황색일까요? 차가 지나갈 때, 죄송합니다. 자, 계속 가시죠. 그 다음, 새해 첫날부터 죄송합니다.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, 목차 파일 출력해가지고 옆에 두고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 쟁점별로 목차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답안을 쓴다면 이 목차에 뭘 쓸까,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왜냐면은 목차만 딱 봐도 안에 쓸 말이 안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서 내가 요원에 뭘 말을 쓸까 생각해 보고 잘 안 떠오르면 책으로 한번 찾아보고,
그렇게 보는 거죠.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제목만 딱 깔아놓고서